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잔디를 깎을 때가 됐는데 저 다람쥐는 잔디를 안 깎는 게 더 좋은 거 봅니다.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헤집고 다니면서 장염내 숨겨놓은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먹고 있는데, 길 가운데 나가서 또 오가는 차들 감독하고. 오늘은 어저께와 반대로 한국이 미국에게서 배워야 될 내용, 그것 5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서 만나요. 무슨 얘기냐, 한국이나 대만 그러면 미국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연단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싸움이 나가지고 그런 어떤, 특히 여당에서 법을 냈을 때 대통령이 이걸 통과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면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토론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한쪽은 연단을 막고 다른 한쪽은 거길 또 점령하려고 달려들고, 이런 모습이 미국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 완전히 한국에선 여당이 싹쓸이를 해서 그런 투쟁마저도 없죠. 그냥 자동으로 통과되는,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회는 항상 상원의원으로 나와 있긴 한데 항상 백중세입니다. 한쪽이 이긴다 그래도 조금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쌈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도 그 안에서 싸움하는 경우는 없죠. 말로는 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 연단을 점령한다든가 이런 건 없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말로 싸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필리버스터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타협하는 거, 이걸 내가 하나 너한테 양보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걸 하나 양보해라. 그래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자기네가 수적으로 우세에 있다 그래도 그런 건 아주 하나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요. 중간에서 한 걸음 내가 뒤로 갈 수도 있고 한 걸음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뭔가 주고받는 거,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법을 만들어 나가고, 법을 만들면 또 철저하게 지키고, 또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에서도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하나 양보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거 하나 양보해라.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어려서부터 타협이 훈련이 돼 있다는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면에서 그런 걸 어려서부터 좀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보면 지금 거의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의 사회죠. 원래는 미국을 승자 독식의 사회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승자 독식은 스포츠나 아니면 로또 같은 데서는 분명히 보이는데, 정치나 아니면 개인 간의 삶에서는 타협성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인이 미국에서 미국인한테서 배워야 되는 거, 제가 보기에는 플랜 B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든 계획을 짤 때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플랜 B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플랜 B를 가질 만큼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가지 뭔가를 하면 몰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인 그렇게 얘기하죠. 몰빵. 그리고 다 걸기, 그게 이제 표준말인데, 그 이유는 일단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플랜 B를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가게나 아니면 국가가 예산을 짤 때 보통 한 20% 정도를 남겨놓죠, 예비비로. 그 예비비라는 게 바로 플랜 B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본 분 중에는 아파트를 사는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끌어올 수 있는 거 다 끌어오고, 그러다가 또 거기다가 융자도 맥시멈으로 받고,
거기에 맞춰서 그 가장 큰 집을 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만약에 지금 실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집도 날아가고 올 때 갈 때 없어지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집을 살 때는 항상 자기가 약간 좁다고 느껴도 플랜 B를 가지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뭐 어디 가서 월세를 산다고 치더라도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획을 항상 세워 놓는 거. 그 미국 사람들 어려서부터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만드는 게 아주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무슨 토론을 할 때 만약 네가 틀렸다면 그럼 너는 어떻게 그걸 수습을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항상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뭔가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좀 차근차근히 하는 그런 습관, 그게 저는 플랜 B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비하는 일, 그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너는 너 나는 나, 뭐 개성 존중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 각자의 판단력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죠. 어떤 집단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확실하게 알고 하는 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다 좋다 그러면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약간 뭐랄까 좀 이단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죠. 남들이 다 좋다는데 왜 안 해? 남들이 다 명품이라는데 왜 안 사? 저는 안 삽니다. 그건 뭐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남들이 명품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삽니다. 왜? 그게 내 개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개성에 대한 내용, 이게 뭐 옛날처럼 한국에서 짜장면 그럼 다 같이 통일 짜장면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는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벌이 어느 학교 나왔다는 게 무척 중요한 게, 그 이유가 그게 남들이 다 갖춰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출신 대학교나 뭐 이런 학교보다 뭘 전공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죠. 왜? 그 전공을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그런 개성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어떤 한 기관이나 한 학교에서 싹쓸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약학대학, 약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의 그 의과대학의 그 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들은 대부분 다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 출신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약학 계약이나 약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세계 최고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사회가 여유 있게 베풀어 주면서 그건 우리 분야가 아니야 그러고 손을 안 대고, 또 그쪽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그런 학교도 나오고 개인도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빌 게이츠는 절대로 나오기 힘든 게,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근데 1학년을 마치고 나 때려치고 사업할 거야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래라 그러고 순순히 착오를 내주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나중에 졸업하고 해라. 그럼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개성을 존중해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고, 또 그만큼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만하면 됐어. 무슨 소리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 얘기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로도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뭐 뭔가 하나가 억울하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형사 사건이 났는데,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억울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그 법정 외 그 합의, 소위 말해서 그냥 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형량을 이거에서 이걸로 낮춰줄 테니까 너는 뭐 집행유예로 2년을 하자 뭐 이래가지고 억울한 경우인데 끝까지 안 가고 그냥 이게 더 편해 그러고 합의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이죠. 억울해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중간선에서 절충을 하고 또 나한테 지금 현재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패를 내가 갖게 된다면 또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증거를 다시 차근차근 모아서 풀려 있는 상태죠. 그 재심을 청구해서 이긴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범이 잡힌다던가 그랬을 때 무죄를 받고. 근데 만약에 그거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다 한 20년 갇혀 있었다 치면 그 억울한 걸 누가 풀어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 욕심을 버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뭐 하나 하면 죽을 때까지 해봐. 아니면 나도 한 고집해. 아니면 내가 오기가 있지. 어떤 그 목표를 추구하는 데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런 개인 간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죠. 그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실패를 맛볼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제가 실제로 본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데 대해서 의사 과실로 뭐 몇만 달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니까 그 옆에서 사람들이 야 그거 뭐 30만 달러짜리인데 몇만 달러로 끝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한번 해봐. 저 변호사놈이 나한테 사기쳤어 그래갖고 지금 10년째 그 사건을 담당했던 한국 사람 변호사를 상대로 뭐 소송도 하고 쫓아가서 싸움도 하고,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돈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아마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부자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더 발전했을지도 모르죠. 자기의 생활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가끔은 손해보는지 알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내가 싸워보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건 내가 끝까지 싸웠을 때 어떤 이익이 나한테 있느냐, 이런 걸 좀 감성적인 면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번 해보자 정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나오기 힘들다. 서울대학식이나 갔는데 졸업하고 뭐 해도 되지. 졸업하면 목표가 뭐죠? 대부분 다 현대삼성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는 월급쟁이 되자. 아니면 고시 붙어가지고 남이의 권리 많은 공무원이 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서울대학 학생의 80%는 자기들이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고시를 붙거나 아니면 뭐 교수가 되거나 이런 월급쟁이가 목표인데 반해서 하버드 대학 학생의 80%는 내 걸 뭔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졸업하고 나면 조금 경력을 쌓고 나면 반드시 내 걸 차려서 해보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 정신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사회 구조에서 세컨 찬스를 별로 용납하지 않는, 또 경쟁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전통 사회의 모습. 아마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뭐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아시아나는 경쟁이 심하고 인구 많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뭐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서부터 안정 이런 모험보다는 안정을 찾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번 해보자 정신, 그거는 미국에서는 그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다 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먹은 사람들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잘 대접받는 직장 때려치우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시작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또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벤처를 한다 그러면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하는 게 벤처죠. 뭐 취직 못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삶에 있어서도 뭐 언제든지 새로운 거 배우고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그런 도전하는 삶,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재테크라는 말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 물론 뭐 그 증권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자기네들이 그런 말을 쓰긴 하지만, 재테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챌린지라는 말입니다. 도전.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도전하고 살았다. 그래서 뭐 그 유명한 그 영화 있죠. 죽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버킷리스트 해보자, 뭐 이런 영화도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먹혀가는 이유가 그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그 한국에서의 생활 습관이 남아서 좀 뭔가 안정되면 그걸로 만족하죠. 새로운 일을 안 시작하려고 그러죠. 잔디를 아주 깨끗하게 잘랐죠.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우리 집 잔디밭이 그렇게 넓진 않아도 또 이게 일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의 집 식구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 싫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만 자르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저께에 이어서, 어저께는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한테 배워야 되는 5가지를 해봤고, 오늘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배웠으면 좋을 만한 5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또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